자, 첫 번째 경기. 레반테 대 엘체. 자, 레반테는 주전포워드 1명, 수비수 2명이 결장. 자, 그리고 엘체 같은 경우에는 주전포워드 1명에 수비수는 지금 3명이 좀 결장 중입니다. 그래서 현재 좀 양팀 다 지금 수비에서의 좀 전력 누수가 이제 큰 상태라고도 말씀드려 봐요. 자, 우선 레반테는 최근에 3경기 연속 이제 무패 행진을 이어가다가 직전 경기 레알 마드리드 상대로 원정에서 패배하며 이제 무패 행진이 끊겼습니다. 자, 그래도 이제 최근에 카스트로 감독을 좀 새로 선임하면서 전반적으로 레반테의 좀 경기력이 그래도 나아졌고, 이제 성적 또한 이제 이전에 비해서는 비교적 좀 향상이 되면서 어느 정도 이제 기대치는 이제 올라왔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좀 그래도 지금의 좀 페이스를 계속해서 이어간다고 하면은 뭐 충분히 이제 뭐 강등을 좀 면할 것으로 좀 보여지는 좀 레반테라고도 이제 말씀드려 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원정팀 엘체 같은 경우에는 현재 4경기 연속 승이 없는 상태로 전반기에 비해 이제 후반기 이제 페이스가 좀 많이 안 좋고, 이제 직전 경기에서는 세비야 상대로 홈에서 2대 0으로 앞서던 경기를 2대 2로 따라잡히며 무승부를 거둬 이제 승리를 좀 놓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엘체 같은 경우에는 최근 좀 수비가 크게 흔들리면서 이제 실점이 많아졌고, 이로 인해 좀처럼 이기지 못하면서 부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좀 어느 정도 좀 하락세를 좀 타고 있는 엘체라고도 볼 수가 있네요. 자, 일단 이제 엘체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좀 후방 빌드업이 좀 불안정한데, 그런 점과 좀 더불어 이제 현재 이제 주축 수비수들의 결장이 많다는 점까지 고려한다고 하면은 좀 더더욱 지금 후방 빌드업이 불안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면은 당연 뭐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구사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진다. 뭐 이렇게도 이제 말씀을 드려봐요. 그러니까 뭐 엘체가 뭐 점유율은 뭐 좀 더 높게 가져갈 수는 있겠지만 안정적으로 좀 경기를 잘 풀어가기는 좀 어려울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되려 어느 정도 실적 위험이 큰 팀은 엘체가 되지 않을까도 한번 예상을 해봅니다. 그만큼 지금 엘체 좀 최근 좀 수비가 많이 좀 불안정하면서 특히 좀 후방 빌드업도 이제 굉장히 좀 불안정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이제 이번 경기에서도 어느 정도 부각이 되지 않을까 한번 좀 싶어요. 자, 그리고 이제 직전 경기 이제 엘체가 세비야 상대로 그것도 홈에서 이제 슈팅을 20개 넘게 이제 허용한 거를 좀 고려하면은 레반테 상대로도 이제 슈팅을 좀 많이 이제 허용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게다가 이제 엘체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압박에 대한 좀 대응도 안 좋다는 점까지 고려한다고 하면은 레반테의 그런 좀 강한 압박에도 이제 어느 정도 좀 고전할 가능성이 좀 커 보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점들을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확실히 지금 뭐 엘체가 어느 정도 좀 유리한 요소가 그렇게 많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리고 이런 점뿐만 아니라 이제 엘체가 현재 뭐 홈과 원정에서의 좀 편차가 큰 만큼 원정에서의 좀 경쟁력이 많이 좀 떨어졌다는 점까지 고려한다고 하면은 그래도 이 경기는 레반테가 그래도 홈에서 좋은 결과를 좀 만드는 방향으로 흘러갈 수도 있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해봅니다. 혹시 뭐 불과 좀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뭐 이제 레반테가 뭐 엘체 상대로 뭐 좋은 결과를 좀 만들 거다라고 좀 보기에는 사실 뭐 많이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이제 최근 좀 엘체 좀 하락세, 그리고 이제 레반테가 감독이 좀 새로 좀 바뀐 이후에는 확실히 좀 경기력이나 그런 이제 성적적인 부분에서도 많이 좀 향상이 되었다는 점을 고려한다고 하면은 어쩌면 뭐 이번 경기에서도 레반테가 그래도 좀 좋은 결과를 좀 만드는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을까가 더 약간 좀 무게가 좀 기우는 걸로 봐서 저는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이거는 저는 레반테 사이드 보는 경기로 가져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레반테 승쪽 보는 경기, 언어반을 본다고 하면은 여기로 오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레반테 승의 오바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장크트 파울리 대 이제 함부르크. 자, 일단 장크트 파울리 같은 경우에는 주전 포워드 1명이 결장, 그리고 이제 함부르크 같은 경우에는 큰 결장자는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최선의 라인업을 좀 기용할 수 있는 좀 함부르크라고도 말씀드려 봐요. 일단 장크트 파울리는 전반기 막바지에 4경기 연속 이제 무패 행진을 좀 이어가며 순항하다가 이제 후반기에는 이제 시작부터 연패를 좀 거두면서 다소 페이스가 떨어졌습니다.
자, 그래도 이제 직전 경기에서는 돌문 상대로 이제 원정에서 후반 막판에 좀 실점만 하지 않았으면은 무승부를 좀 거뒀을 만큼 확실히 좀 직전 돌문전에서는 저력 있는 모습을 좀 보였던 그좀 차크트 파울리라고도 이제 말씀드려 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함부르크 같은 경우에는 최근 3경기 기준 이제 2무 1패로 다소 주춤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직전 이제 메넨글라드바흐전에서는 유효 슈팅을 10개 이상을 좀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극심한 골 결정력으로 인해 이제 득점을 좀 못하면서 이제 홈에서 0대0 무승부를 좀 거뒀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직접 뭐 맹글전에서 함부르크의 그런 골 결정력만 좀 좋았다면은 이제 무난히 좀 이길 만한 좀 경기였지만 결국에는 이제 그러지 못하면서 이제 승리를 거두지 못했고, 이러면서 지금 4경기 연속 이제 무승 행진을 좀 이어가게 되었다. 이렇게도 이제 말씀드려 봅니다. 아무튼 이렇게 양팀의 좀 최근 상황에 대해서 한번 전달해 드려 봤네요. 자, 일단 이제 함부르크가 지금 홈과 달리 원정에서는 전진성 및 공격 전개가 이제 비교적 안 좋고, 그리고 이제 더 소극적으로 좀 플레이한다는 점까지 고려한다고 하면은 되려 이번 경기에서는 장크트 파울리가 더 적극적인 공세를 좀 보일 수도 있습니다. 자, 다만 근데 장크트 파울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홈에서 무득점 경기가 많은 만큼 이제 대체로 공격 전기가 좀 좋지는 못하고, 그리고 이제 여전히 지금 롱볼이나 크로스 비중이 큰 편이기 때문에 효율적인 득점 기회도 이제 그렇게 좀 잘 만들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네. 게다가 이제 장크트 파울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공격에서 이제 기복이 좀 심하다 보니까 그런 약간 좀 공격에서 좀 기복도 어느 정도 좀 염두는 해둬야 되는 그런 좀 팀이라고도 말씀드려 봐요. 네. 그러니까 뭐 장크트 파울리가 뭐 더 적극적으로 나서되 그렇다고 이제 장크트 파울리의 좀 공격에서의 기대치가 좀 높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도 이제 말씀드려 봅니다. 자, 물론 이제 함부르크가 이번 시즌 리그에서 원정 승리가 없는 만큼 이제 원정 경쟁력이 좀 떨어지긴 하지만, 자, 그래도 이제 최근에 함부르크가 좀 치렀던 경기들을 봤을 때 일단은 뭐 프라이부르크 상대로는 퇴장 이슈만 없었으면은 원정에서 이길 수도 있었을 만큼 나름 좀 괜찮은 경기라고 좀 보였고, 이제 직전 경기에서는 이제 메넨 상대로 좀 비기긴 했지만 이제 경기 내용에서는 이제 압도하는 모습을 좀 보였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고려한다고 하면은 최근 함부르크의 좀 경기력은 그래도 나름 좀 좋은 편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되려 뭐 지금 장크트 파울리보다는 함부르크의 그런 좀 경기력에서의 좀 경기력이 더 저는 낫다고 좀 보여지기 때문에 이런 점을 고려한다고 하면은 제 아무리 지금 함부르크가 원정 약세를 좀 보이고 있다고 해도 뭐 장크트 파울리 상대로 뭐 크게 좀 밀릴 만한 경기는 아니라고 보여진다. 이렇게도 이제 말씀드려 봅니다. 네. 자,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을 더 중점적으로 봤을 때 이번에는 그래도 이제 함부르크가 장크트 파울리 상대로 이제 비교적 더 좋은 경기력을 좀 보이며 이제 최소한 좀 패배는 면하는 방향으로 이제 흘러가지 않을까 뭐 예상을 해봅니다. 자, 아무튼 뭐 이런 점들을 고려했을 때 저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이 경기는 함부르크 프렌 승쪽 보는 경기 이제 접근을 하거나, 그리고 어느 반은 본다고 하면은 여기는 언더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함부르크 프렌의 언더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인터밀란 대 이제 피사. 자, 일단 인터밀란 같은 경우에는 주전 미드필더 1명, 그리고 수비수 1명이 결장. 자, 그래서 여전히 좀 카라노글루가 좀 결장 중인 거죠. 인터밀란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피사 같은 경우에는 최근 라인업과 비교했을 때 큰 결장자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추가로 주축 포워드의 은줄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적을 하면서 이제 좀 팀을 좀 떠나게 되었다. 요런 약간 소식도 같이 좀 전해드려 봅니다. 자, 일단 인터밀란 같은 경우에는 8경기 연속 이제 무패 행진을 이어가다가 이제 직전 이제 챔피언스 리그 경기에서 아스날 상대로 홈에서 3대1로 패배하며 이제 무패 행진이 끊겼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경기에서는 전반 초반에 이제 인터밀란이 좀 실점을 한 이후부터 이제 급격히 수비가 많이 좀 흔들렸고, 이후에 이제 추가로 좀 실점을 하면서 결국 이제 아스날 상대로 좀 패배하고 말았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좀 잘 나가다가 한번 좀 삐걱거리게 된 거죠. 인터밀란이라고 볼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이제 원정팀 피사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이제 상승인 이제 아틀란타 상대로 홈에서 이제 무승부를 좀 거두며 이제 기대 이상의 좀 결과를 좀 만들었고, 이로 인해 지금 2경기 연속 이제 무승부를 좀 거두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피사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 이제 리그에서 무승부를 무려 11번이나 좀 기록했을 만큼 굉장히 좀 무승부 이제 비중이 이제 큰 편이고, 그러면서 지금 리그 내에서는 가장 무승부를 좀 많이 기록한 팀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일단은 뭐 다르게 말하면은 뭐 좀처럼 뭐 지지는 않고 있는 좀 피사라고도 볼 수가 있다. 이렇게도 이제 전해드려 봐요. 자, 다만 문제는 지금 무승부를 좀 거두고 있는 거와 별개로 이제 마지막으로 이긴 경기가 작년 11월 초에 이제 크레모네스 상대로 이긴 경기였다 보니까 현재 피사 같은 경우에는 2달 넘게 좀 승리 없는 상태로 긴 무승 행진을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지금 이기는 경기가 잘 없다 보니까 좀처럼 확 치고 올라오지를 못하며 이제 강등권에 머물고 있는 좀 피사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확실히 좀 이제 피사 입장에서는 이제 뭐 무승부 이상인 이제 좀 승리가 어느 정도 좀 필요한 지금 상태다. 이렇게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은 뭐 경기 흐름을 봤을 때 그래도 인터밀란의 좀 중원을 좀 장악하며 자기 페이스대로 경기를 운영할 것으로 보고, 그리고 이제 피사 같은 경우에는 로우 블록을 형성하면서 이제 최대한 좀 버티는 식으로 좀 플레이하다가 이제 롱볼을 좀 통한 좀 역습이나 이제 세트 피스를 좀 통해 이제 한 방 한 방을 좀 노리는 식으로 공격을 풀어갈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 고려한다고 하면은 전형적인 이제 강팀 대 좀 약팀의 그런 좀 양상처럼 이제 흘러갈 좀 전망이다. 이렇게도 이제 말씀드려 봐요. 자, 뭐 확실히 뭐 인터밀란이 더 유리한 매치업은 맞긴 하지만 그럼에도 지금 긴 무패행진을 이어가다가 직전 경기 아스날 상대로 홈에서 대량 실점을 해 좀 패배했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제 기세가 꺾일 지금 우려가 있고, 최근 이제 피사가 우디네스 상대로 원정에서 더 우세한 경기력을 좀 보이거나 이제 아탈란타 상대로도 이제 홈에서 좀 비긴 것 같이 이제 연이어 지금 좋은 활약을 좀 보이면서 이제 페이스가 좋다는 점까지 고려한다고 하면은 이번 경기를 마냥 뭐 인터밀란이 이제 손쉬운 승리를 좀 거둘 거다 이렇게 좀 장담하기에는 좀 어려운 경기지 않나 한번 좀 싶어요. 네. 그리고 이제 인터밀란 같은 경우에는 주중에 이제 챔스 경기를 좀 치렀다 보니까 체력적으로도 지금 다소 이제 열세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그래서 저는 이런 점들을 좀 고렸을 때, 뭐 지금 뭐 인터밀란이 뭐 이긴다고 해도 솔직히 이제 시원한 좀 대승으로 좀 이어질 거다라고 보기에는 많이 좀 회의적이다 보니까 이런 점을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저는 이 경기는 차라리 인터밀란 사이드보다는 이제 피사 3.5 프렌 쪽으로 접근하는 게 그래도 더 낫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해봐요. 네. 좀 아무래도 이제 인터밀란이 뭐 지금 이긴다고 해도 뭐 이제 4골 이상을 좀 넣으면서 이제 대량 득점으로 이제 대승을 좀 거둘 거다. 이런 좀 기대는 많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한다고 하면은 저는 그래도 이 경기는 무난한 피사 3.5 프렌 쪽으로 접근하는 경기로 가져가도록 하고, 그리고 이제 언어만은 본다고 하면은 3.5 기준 언더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피사 3.5 프렌에 3.5 기준 언더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세르 대 파리 생제르맹. 자, 일단 오세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결장자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리 같은 경우는 현재 이강인 선수, 그리고 네베스, 그리고 파비안 루이스, 그리고 이제 멘데스 등이 좀 결장 중이에요. 자, 오세르는 현재 4연패 중으로 하락세를 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공격력이 다시 좀 떨어지면서 이제 저조한 득점력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2경기 연속 지금 무득점을 좀 기록하고 있는 그저 오세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확실히 좀 오세르가 이제 이전 시즌들과는 달리 이제 이번 시즌에는 이제 전체적으로 좀 경기력이 좀 떨어지면서 굉장히 좀 이제 기대 이하의 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는 특히 좀 득점력이 좀 많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이제 기존의 그런 좀 오세르의 그런 좀 공격에서 좀 폭발성이 지금 많이 지금 이제 퇴색되고 있다. 그리고 많이 좀 이제 안 보이고 있다. 이렇게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만큼 이제 이번 시즌 뭐 좀처럼 이제 반등할 기미를 좀 보이지 못하고 있는 그런 현재 좀 오세르라고 말씀드려보고, 자, 그리고 이제 파리 생제르맹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릴 상대로 홈에서 3대0 대승을 거두며 다시 페이스를 좀 끌어올리나 했지만 바로 이제 직전 챔스 경기에서 스포르팅 상대로 원정에서 좀 패배하면서 그런 좀 페이스를 이제 끌어올리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직전 뭐 스포르팅전에서는 뭐 점유율이나 슈팅 개수 모두 이제 파리가 많이 좀 앞섰지만 그런 이제 기회를 좀 잘 살리지 못하면서 이제 한 골밖에 넣지를 못했고,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후반 막판에 좀 실점을 하면서 이제 패배로 마무리가 좀 되었습니다. 자, 그만큼 확실히 좀 최근 다시 또 좀 주춤하고 있는 그죠 파리 생제르맹으로도 볼 수가 있네요. 자, 아무래도 이제 파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슈퍼컵 결승전을 치르러 이제 쿠웨이트에 좀 다녀온 데 이어
이제 주중에는 챔스 경기를 치르러 이제 포르투갈 원정을 좀 다녀왔기 때문에 이제 현재 좀 어느 정도 이제 선수들의 좀 피로 누적이 지금 클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니까 이제 그런 지금 상태에서 경기를 좀 치르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번 경기에서는 파리가 이제 평소보다는 템포를 더 느리게 가져가며 이제 최대한 좀 에너지 소모를 좀 덜하는 방식의 좀 플레이를 좀 지향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그에 반해 이제 오세르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템포를 좀 끌어올리면서 이제 파리의 그렇죠 에너지 소모를 좀 촉진시키는데 이제 더 좀 포커스를 좀 둘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이번 경기는 뭐 오셀은 좀 템포를 좀 빠르게 가져가려고 이제 그렇게 좀 시도를 할 것으로 보고, 파리 같은 경우에는 템포를 좀 최대한 좀 늦추는 식으로 이제 플레이를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렇게도 이제 한번 예상을 해봅니다. 자, 물론 뭐 이제 파리의 지금 여건이 안 좋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최근 좀 페이스 및 경기력이 저조한 오셀을 상대로는 그래도 파리가 이제 자기 페이스대로 경기를 좀 유리하게 좀 풀어갈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그런 좀 파리가 좀 원하는 방식대로 좀 템포가 흘러가는 식으로 경기도 이제 이어지지 않을까 좀 예상을 봐요. 네. 그렇죠. 자, 그래서 솔직히 뭐 이제 오세르의 뭐 경기력이 이제 좋다고 하면은 모르겠지만 솔직히 냉정히 지금 오세르의 좀 경기력이 이제 그렇게 좀 좋은 편이 아니고, 그 이제 이전처럼 이제 홈 이점을 좀 잘 활용하며 이제 홈에서 강세를 좀 보이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승패를 본다고 하면 이 경기는 그래도 뭐 파리 사이드를 보는 게 맞다고 봅니다. 네. 자, 다만 근데 이제 파리가 좀 이긴다고 해도 뭐 압도적인 승리는 좀 없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뭐 파리 승으로 좀 접근하되, 결국 이제 1M무냐 2M무냐 한번 좀 도전을 하는 거에서 저는 선택할 것 같은데, 저는 한번 개인적으로 이건 한번 2M무 도전, 네, 파리가 이긴다고 해도 한 2점 차 정도의 좀 승리를 좀 보는 경기로 한번 좀 네,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요거는 네, 파리 승을 좀 보거나 안 그러면은 네, 안 그러면 이제 2M무 도전 경기로 가져가도록 할게요. 네. 파리 승을 좀 보되 파리가 좀 이긴다고 하면은 한 2점 차 정도 좀 승 쪽 보는 경기. 요 경기는 얻어반은 좀 애매해서 패스하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파리 승의 2M무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더비 카운티 대 이제 웨스트 브로미치. 자, 일단 더비 카운티 같은 경우에는 주전 포워드 1명, 그리고 수비수는 2명이 좀 결장. 자, 그리고 이제 웨스트 브로미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결정자는 없습니다. 현재 최선의 라인업을 좀 기용할 수 있는 웨스트 브로미치고, 그리고 이제 웨스트 브로미치에 비해 좀 더비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전력 누수가 좀 큰 상태다. 이 정도 같이 좀 말씀드려 봅니다. 일단 더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원정에서 프레스턴과 찰턴을 연달아 꺾으며 연승을 지금 거두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원정에서 연이어 좋은 결과를 좀 낸 채 홈으로 돌아온 그건 좀 더비라고 볼 수가 있고, 자, 그에 반해 이제 웨스트 브로미치 같은 경우에는 최근 5경기 기준 이제 1승 4패로 저조한 성적을 거두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현재 4경기 연속 멀티 실점 이상을 좀 기록 중으로 지금 수비 조직력이 크게 무너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본래 뭐 웨스트 브로미치 같은 경우에는 그런 수비가 좀 견고한 팀이었는데, 이제 최근에는 그런 좀 수비가 좀 붕괴가 좀 되면서 지금 수비에서의 강점이 좀 사라진 상태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로 이제 직전 경기에서는 노리치 상대로 홈에서 그것도 이제 5대0 좀 대패를 당하면서 이제 무기력한 모습을 좀 보이기도 했죠. 자, 그만큼 좀 최근 좀 상황이 좀 많이 안 좋고, 그리고 경기력도 많이 좀 떨어진 그 좀 웨스트 브로미치라고도 말씀드려 봅니다. 자, 일단 뭐 경기력을 봤을 때 그래도 초반부터 더비가 전방 압박을 강하게 좀 가져갈 수 있다 보니까 그만큼 이제 웨스트 브로미치의 이제 후방 빌드업이 좀 불안정할 수 있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보다 더 이제 웨스트 브로미치의 그런 후방에서의 좀 턴오버가 더 많이 좀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만큼 이제 이번 경기 역시 좀 웨스트 브로미치가 이제 후방에서 이제 불안정한 모습을 좀 보일 것으로 좀 예상이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려 보고, 자, 그리고 이제 더비가 뭐 공격을 좀 전개한다고 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평소와 같이 주로 좀 하프 스페이스 침투나 이제 측면 전개 위주로 공격을 풀어갈 것으로 보고, 그리고 최근 좀 수비 라인이 좀 무너지는 경우가 좀 많아 이제 페널티 박스 진입 허용이 빈번한 그런 웨스트 브로미치 상대로 그래도 더비가 이제 페널티 박스 내에서 위협적인 득점 기회를 보다 더 많이 좀 창출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자, 그러다 보면 뭐 전반적으로는 더비가 이제 홈에서 이제 더 유리하게 경기를 좀 풀어갈 만한 요소가 좀 많아 보인다. 이렇게도 이제 말씀드려 봐요. 네.
아무래도 이제 최근의 흐름, 경기력 모두 이제 더비가 더 우세하다는 점과 좀 더불어 지금 웨스트 브롬위치의 그런 불안정한 수비 및 원정 약세, 그리고 이제 상대 전적적 봤을 때도 이제 최근에 더비가 전부 다 이겼을 만큼 이제 상성상 좀 강한 면모를 좀 보였었기 때문에 이런 뭐 상성적인 면까지 다 고려한다고 하면은 그래도 이 경기는 더비 사이드를 보는 게 그래도 더 낫지 않나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아무튼 뭐 이런 점들을 고렸을 때 저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이 경기는 더비 카운티 승 쪽 보는 경기로 가져가도록 할게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더비 카운티 승. 네, 언어반은 본다고 하면은 오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네,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오늘 해외 축구에 대한 분석 전부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어느 정도 분석이 좀 괜찮다 생각되시는 분들은 추천이랑 질차 한 번씩 눌러주시면은 감사드리고, 자, 그리고 이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이제 채팅으로 질문 주시면은 바로 답변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네, 오늘도 끝까지 분석 방송 봐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